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완성한 이 서랍 디자인을 가지고 에셋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셋을 보니까 뒤쪽 판에 제가 잘못 만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이유를 한번 찾아서 같이 수정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백플레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플레인 인스턴스를 불러왔는데 플레인 인스턴스를 저희 가보니까 랜덤 셀렉션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랜덤한 곳을 선택해서 सब디바이드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이 랜덤 셀렉션 때문에 이 랜덤 셀렉션이 이어져서 지금 이 백플레이트의 익스트루드가 영향을 같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익스트루드는 디폴트라고 돼 있으니까 이 랜덤 셀렉션을 가져와서 바로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렉션 스트링에다가 여러분들이 함께 all이라고 입력하면은 모든 면이 이렇게 익스트루드 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판에 보면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데 이 부분도 untriangulate로 저희가 지웠었는데 그것도 디폴트가 아니라 all이라고 입력해 주면 이렇게 말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에셋으로 만드는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를 한 번에 묶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번에 잡고 Alt G로 묶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얘의 이름은 craft drawer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아이콘도 한번 바꿔보죠. 자, 여기 눌러서 베이직 탭에 가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일단 아이콘 컬러를 커스텀으로 바꿔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좀 바꿔서 이게 에셋이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에셋 만들었던 것처럼 아이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 아이디를 넣을 건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커맨드 매니저를 가서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리드 모양이 있는 게 서랍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For views 요 아이콘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요거 클릭해 보면은 여기 id라고 돼 있어서 이 id 네임이 나옵니다. 우클릭해서 카피 텍스트를 해서 여기 id에다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아이콘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인제 express를 달아서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컨트롤러 만들기 이전에 지금 쪼금 이 오브젝트들의 색깔을 쪼금 바꿔서 저희가 실습하기 좀 용이하게 해 보죠. 먼저 라벨을 클릭하고 여기서는 뭐 바꿔도 이렇게 변화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라벨은 플렉처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디스플레이 컬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플렉처에 보면은 트랜스폼이 있고 트랜스폼 탭에 있는 이 컬러를 변경시켜 주시면 이렇게 다른 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라벨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얘도 물론 뭐 똑같이 바꿔주셔도 돼요. 자, 일단 핸들도 마찬가지로 펴보면 여기 플렉처가 있고 이 컬러를 어두운 회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들어 보면은 여기 플렉처의 색깔을 약간 얘를 좀 튀게 해보죠. 이쁜 컬러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뭐 이걸 복사해서 여기 아이콘 컬러도 똑같이 하셔도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복사, 레벨에도 라벨 디자인에도 아이콘 컬러 여기다가 붙여놓고 핸들도 마찬가지로 핸들 안에 있던 플렉처에 저희가 적용한 컬러를 복사해서 핸들 널에다가도 아이콘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을 바꾸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야겠죠. 이렇게 보면은 훨씬 보기 편하겠죠. 이 뒤쪽 판 프레임 이것까지만 해보죠. 이곳은 인스턴스 컬러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플레이트의 아이콘 컬러에다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죠. 저희는 여기에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메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클릭하고 Add 유저 데이터를 누르겠습니다.
상태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탭을 이렇게 메뉴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에다가는 이 탭의 이름은 craft drawer라고 하고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워주세요. 요거는 필요 없고 이제 여기다가 작업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오늘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만들 텐데 첫 번째로는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이곳의 탭 이름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그냥 추가하면 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라벨 컨트롤러.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들.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이제 이 각각 구간에다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우선 이렇게만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 크래프트 드로어를 클릭하면은 크래프트 드로어라는 탭이 생기고 이곳에 이렇게 세 가지 펼침 메뉴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맞게 이제 저희가 유저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플랜에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전체 서랍 디자인을 컨트롤할 수 있었잖아요. 요게 뭐 50cm면 높이가 50cm, 4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요렇게 다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요거는 이제 칸수였잖아요. 예를 들어 5칸 하면 5등분이 되고 4칸 하면 4등분이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width를 컨트롤하면은 높이가 조절이 되네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컨트롤러에서 그걸 네이밍을 바꿔보도록 하죠. 이거를 우클릭해서 여러 개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서 카피 유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클릭해 주세요. 저희가 만든 서랍 널에 가서 이곳에 add 유저 데이터로 가서 add 지워 주셔도 되고 여기서 이 사이즈 안에다가 그대로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저희가 복사한 인터페이스 데이터가 여기에 똑같이 붙여넣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높이 먼저 그리고 in width 위치를 바꾸면 되겠네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높이 먼저 하고 이대로 연결해 주면은 요거 먼저 해볼까요? 근데 지금 디폴트를 저희가 설정을 안 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0cm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을 설정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한 10에서 400까지가 미니멈 맥시멈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슬라이더가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2 이상은 너무 크다. 뭐 100 정도로 해도 좋고요. 2 이상 아니 컨트롤 안 되게 이렇게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40 곱하기 40을 디폴트로 해 놓는 거죠. 얘도 복사 이거를 다시 붙여 놓겠습니다. 지우고 이름만 바꿔서 그리고 이 두 개 세그먼트도 디폴트 밸류를 4 정도로 해 놓죠. 서랍이 4개, 4개 그리드로. 얘도 너무 많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0개. 이제 OK를 하고 이거 움직이면 이렇게 디폴트가 안 되니까 우클릭해서 리셋 투 디폴트라고 하면은 40cm로 바로 이동됩니다. 이거를 이제 움직이면은 이 서랍의 높이도 이것도 바꿔보죠. 투 디폴트. 서랍의 높이와 그리드도 같이 바뀌는 컨트롤러 먼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하고 엑스프레소를 이용해서 이 유저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제 크래프트 드로어를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고 이제 너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고 엑스프레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프로그래밍 탭 엑스프레소 그러면은 우리의 베프 엑스프레소 창이 열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래프트 드로어에서 컨트롤 하면은 결과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메뉴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불러오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를 원래 플랜에 있는 높이와 이 세그먼트를 가져왔으니까 요걸 그대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플랜을 가져오고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은 요렇게 알맞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여기 플랜에 잘못됐던 게 원래 width를 바꾸면은 너비가 맞게 되는데 지금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요렇게 바꾼 네임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수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꿔서 연결해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면은 높이가 조절되죠. 너비는 너비, 그리고 세그먼트 조절하면 이 칸수가 늘어나고, 자 이거를 다시 리셋 이렇게 바꿔 놓는 거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걸 먼저 시작해서 나머지 엑스프레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작업할 게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있는 갭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에 대한 거를 아예 묶어주죠. 그래서 크래프트 드로어를 가서 유저 데이터에 매니지 유저 데이터, 그리고 지금 이 높이는 진짜 사이즈만 조절하고 저희가 여기를 하나 나눠서 이곳은 프레임에 관한 설정입니다 라고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add 데이터를 눌러서 요걸 나눠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아래쪽에 보면 separator라고 있습니다. 이 separator는 따로 특별히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쪽 메뉴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메뉴예요. 여기다가 frame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frame이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칸을 한번 띄워주는 거죠. 다시 가서 여기에 separator line이란 걸 체크하면은 디바이드가 돼서 이 사이즈 탭을 열면은 이렇게 탭이 또 나눠지게 되게 훨씬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나중에 이 두께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갭도 넣을 건데 이 두께도 비슷하게 이제 센티미터로 돼 있으니까 여기 매니지 가서 이 width와 height의 중에 하나를 복사해서 얘는 한 20cm가 두께로 되게, 그리고 dept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이즈 탭을 열면은 높이, 너비, depth를 조정하고, separator frame에 관련된 거는 여기 frame을 나눠주는 거, 프레임 갭을 설정할 건데 저희가 갭 설정할 때 인셋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인셋이 저희가 했던 역할이 여기에 6%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여기에 갭을 설정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로어에 있는 인셋도 여기 지금 10%라고 되어 있는데 15%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께를 담당할 수 있잖아요. 이걸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죠. 다시 여기 크래프트 드로어 가서 유저 데이터에 매니지 가서 이곳에 get을 만들 건데 그냥 여기서 하나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복사해서 가져오죠. 프레임이 있는 인셋의 요 부분을 아예 그냥 우클릭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카피 유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이게 좀 편해요. 이미 있는 메뉴에서 가져오는 게. 여기서 아무거나 누르고 우클릭 페이스트 하면은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여기다 이름만 그냥 인셋이라고 됐으면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갭이라고 좀 바꿔 놓겠습니다. 요거는 디폴트를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 보면은 이렇게 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또 생긴 거죠. 아예 컨트롤러 다 만들어 버리죠. 이 플랜에 보면은 저희가 이 랜덤 셀렉션으로 सब디바이드를 해서 랜덤한 거를 요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또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덤 셀렉션에 관련된 또 이제 칸을 갭에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seed랑 chance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클릭 유저 데이터, 카피 유저 데이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매니지 유저 데이터가 다시 가서 여기다가 이 프레임 랜덤이라고 또 세퍼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세퍼레이터를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복사했던 거를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랜덤한 거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랜덤한 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add하고 이건 데이터 타입을 메뉴에 있는 불린으로 하면은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랜덤이 있을 때 없을 때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이제 연결해 보죠. 자, 익스프레스 있어요. 이미 연결한 거는
여기 이렇게 아이콘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창을 미리 띄워 놓죠. 요거를 자주 쓰니까. 미리 띄워 놓고 하면 편하겠죠. 이렇게 하고 depth 일단 불러오고요. depth는 이 사이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똑같이 하는 게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갭도 넣고요. 그다음에 차례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제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죠? 먼저 데이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 데이터는 제가 유저 데이터 다시 가서 데이터가 아니라 뭐 랜덤이라고 그냥 이름을 할게요. 이 부분은 랜덤 할 건지 안 할 건지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랜덤을 키면은 켰다 켰다가 이 subdivide가 껐다 켰다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여기 베이직 탭에 있는 enable을 연결해 줘서 이 랜덤을 껐다 켰다를 요걸로 제어할 수 있게. 그럼 랜덤이 꺼지죠. 랜덤 셀렉션에 있었어요, 시드는. 요거를 가져와서 요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해 보니깐 이 노드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 가져와지더라고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파란색 눌러서 인셋 저희가 인셋 탭에 있는 거잖아요. 인셋에 가면은 똑같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기 seed랑 또 다시 가서 chance 이렇게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랜더마이저를 꺼서 그렇죠. 요거 껐다 켰다로 하고 시드 값도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두께를 바꿔 줄 건데 이 컨트롤러에 따라서 두께를 바꿔 줄 게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프레임에 가서 프레임에서는 저희가 두께를 이 익스트루드로 설정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고 옵셋을 가져오고 싶은데 얘도 안 돼요. 노드니까. 인셋에 가서 옵셋을 그냥 불러오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뎁스를 좀 줄여 놔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게. 그다음에는 이 서랍장. 서랍장에는 여기도 익스트루드 요걸로 제어했었어요. 근데 지금 19cm라 돼 있는데 요거 한 20으로 그냥 맞춰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져와서 똑같이 이거를 다르게 할 수 있죠. 매스 노드를 넣어 가지고 마이너스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그냥 해도 겹치지 않잖아요. 뒷판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이 뒷판도 이 두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래서 뒷판은 백플레이트에 있는 여기 트랜스폼 엘리먼트가 포지션에 있는 첫 번째 노드인 X 좌표에 따라서 이 위치가 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고 여기에 보면은 인풋에 트랜스폼 가서 트랜스폼 P에 있는 포지션 X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depth랑 연결하면은 근데 이게 축이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X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는 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전 뭐 매스에서 멀티플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네거티브라는 노드가 있어요. 요거를 연결해 주면 저희가 인풋으로 들어온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depth를 바꾸면 두께가 달라지는 이런 컨트롤러가 생긴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는 이 갭을 설정할 건데 갭이 조금 달라요. 이 보면은 처음에 프레임에서 저희가 갭을 담당했던 게 이 인셋에 있었죠. 인셋의 갭을 담당하는데 요걸 그대로 불러와서 자, 이걸 조금 창을 움직여 보죠. 인셋에서 초록색 클릭해서 인풋에 있는 인셋 요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을 그대로 연결해 주면 10%로 이렇게 되니까 이 서랍이랑 충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5%. 서랍을 지금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과 함께 이 서랍의 사이즈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로어에 가서 드로어에도 이 인셋이 있었는데 요거에 따라서 서랍의 사이즈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셋을 똑같은 걸 가져오니까 나중에 이름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인셋에다가 제가 짝대기 그어 놓고
"이건 드로어에서 가져온 거야."라고 이름을 써 놓으면은 나중에 '아 이게 드로어 인셋이고 얘는 프레임에 있는 인셋이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겠죠. 힌트를 좀 주는 겁니다. 수정하면은 헷갈리지 않도록.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넣으면은 될 것 같은데 깜짝이야 뎁스가 아니라 갭을 넣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이 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이게 겹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 사이즈에서 플러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갭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랍장에 있는 것은. 이거를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스 노드를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메스를 넣어서 그냥 여기다가 뭐 갭에다가 이걸 그대로 꽂고 그러면은 이 메스 노드의 애드에 있는 인풋의 0%고 1이 100% 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더해 주면은 요렇게 사이즈가 되는데 지금 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비슷하게 0.05 요 정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 갭을 조절하면은 사이즈랑 같이 이렇게 쪼그라들죠.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라벨에 관련된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라벨의 포지션을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다 같이 옮길 수 있는 컨트롤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X와 Y 사이즈를 조절하는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총 4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에서 하나 더 할 건데 일단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노드를 먼저 데이터를 해서 불린으로 하면 되겠죠. 요거를 인제 라벨을 껐다 켰다 이걸로 해도 되고 여기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비트맵 불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 눈 껐다 켰다가 있어요. 이게 쪼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뭐 라벨이라고 하겠습니다. visible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포지션 라벨을 어디에다 위치시킬 거냐. 이거는 여기 보면은 벡터라고 있어요. 벡터라고 하고 2D 벡터 필드라고 하면은 지금 예시로 요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기 직관적이고 지금 유닛이 리얼로 돼 있으니까 되게 여기 숫자가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을 한 1% 씩 이게 너무 이렇게 이 스텝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50% 50% 이런 슬라이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왼쪽 위에 가면은 이 라벨도 왼쪽 위로 이게 오른쪽 아래로 가면은 오른쪽 아래로 요렇게 돌아다니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도 만들게요. 사이즈는 퍼센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갭에서처럼 요걸 복사해서 퍼센트를 그냥 하죠. size x 그래서 퍼센트도 0에서 100%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는 이걸로 제어하는 거죠. 한 20 이렇게 해 볼까요? 요거는 나중에 레인지 노드로 뭐 바꿀 수 있으니까 요렇게만 해 놓고 오케이를 눌러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이 첫 번째 저희가 불러왔던 크래프트 드로어에서 또 이렇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라벨을 이미 좀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 추가하는 것보다 요거를 하나 더 불러오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깔끔하게 보이게. 이렇게 불러와서 이곳은 라벨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라벨의 비저블을 껐다 켰다는 여기 가서 이 라벨의 플렉처를 껐다 켰다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넣고 베이직에 있는 enable을 가져오고 지금 요거를 enable을 꺼도 이렇게 있네요. enable 끄면 안 되고 이 라벨을 껐다 켰다 했을 때 이 라벨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가져오고 이 라벨의 비저빌리티를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인제 했으니까 알지만 한 복습 겸
result라고 해서 이 visibility가 지금 2.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가 2가 나와야 되고 안 보고 싶을 때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compare랑 컨디션 노드를 써서 이게 켜져 있을 때 꺼져 있을 때 저희 A, B, C 뭐 선택했을 때 다른 결과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2개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더 편하게 이걸로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리절트 노드로 보죠. 이게 보면은 비저블이 꺼져 있을 때 0이고 키면 1이다. 그럼 꺼져 있을 때 0일 때가 비저블리티가 지금 안 보이는 1이 돼야 돼요. 자, 여기다 연결을 해줄게요. 보기 편하게. 그죠? 그리고 이 켜져 있을 때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0일 때 1,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컴페어 없이 컨디션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넣고 컨디션 자체는 0, 1을 가지고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두 개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둘 다 연결해 주고요. 오른쪽 포트는 확인용이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1, 2 이렇게 입력해서 껐다 켰다 하니까 요게 껐다 켰다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일 때 0과 1의 경우의 수일 때는 그냥 컨디션 노드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컴페어 노드는 뭔가 조건을 더 넣는 거죠. 뭐와 뭐가 일치했을 때 0, 1을 보내주는 거예요. 컨디션 쪽으로. 근데 이건 이미 0, 1이 조건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라벨 노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죠. 리플렉션 다시 켤게요. 껐다 켰다. 그리고 저희가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데 이 포지션은 조금 어려우니까 사이즈 먼저 진행할게요. 이 사이즈가 저희 플렉처 안에서 이 플랜을 가지고 와서 트랜스폼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이 사이즈를 조절했었어요. 전에. 그쵸? 여기서 스케일에 요 두 번째 Y와 Z 스케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요 사이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폼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자, 여기서 인풋에 있는 트랜스폼 스케일 Y 그다음에 스케일 Z 이렇게 불러오고 한번 그대로 연결해 보고 지금 X를 연결했더니 Y에다 여기 높이인 것 같아요. 그럼 이 Y가 먼저 여기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X가 아래로. 그리고 이 위치를 바꿔서 꼬이지 않게 선을 좀 정리를 해주죠. 20% 20% 하니까 안 맞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포지션을 저희가 이렇게 조절하면은 여기에 위치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폼 엘리먼트 노드에 Y와 Z 포지션을 이용해서 제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여기서도 제어하게 하는 겁니다. 우선 가져와 보죠. 이 노드를 가져와서 여기서 클릭 인풋에 있는 Y랑 Z 이렇게 가져오고 이 포지션 데이터를 보면은 마우스를 올려면 벡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벡터라는 숫자는 세 가지 X, Y, Z 이렇게 아니면 뭐 두 가지도 가능해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리절트 노드를 이용해서 리절트의 벡터로 바꾸고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벡터라고 해 놓으면은 여기 어떻게 되는지 여기 연결해 보면 여기에 보면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라고 하니까 이 벡터의 첫 번째가 0.16이 되고 두 번째가 0.8이 돼 있어요. 16%는 0.16이고 그리고 Y 포지션이 0.8이기 때문에 그리고 Z 포지션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트랜스폼 노드에 Y가 여기서도 Y랑 연결돼야겠죠?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X, Y, Z에서 저희는 하나씩 불러왔잖아요. 이 세 가지의 벡터를 여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벡터 투 리얼로 이렇게 나눠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사용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리절트로 가져와 볼게요. x를 연결하면은 이제는 아까 벡터에서는 세 가지 데이터가 있었는데 첫 번째인 것만 이렇게 x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x가 g에다 연결하고 그래서 x를 움직이면은 요렇게 g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y는 내리면 같이 내려가고. 지금 보면은 제가 요렇게 조정했는데 요 칸이 여기서밖에 안 노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는지 확인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00% 까지 가야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포지션에 가서 여기 미니멈을 마이너스 100 까지 한번 해 보죠. 요렇게 하면은 제가 왼쪽, 오른쪽 다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요렇게 하고 여기 사이즈 조절하고 이렇게 잘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황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다 보면은 꼭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벌써 라벨을 끝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있는 이 핸들 부분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어렵지 않게 핸들을 비저빌리티를 껐다 켰다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하는 컨트롤러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의 비저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컨디션 노드를 사용해서 이 핸들을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 유저 데이터에 먼저 메뉴를 만들죠. 라벨 XYZ 요것만 이렇게 복사해 놓고 이 라벨이 아니라 이름을 핸들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XY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 크래프트 드로어를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위쪽에는 첫 번째 메뉴였던 사이즈에 관련된 걸 모두 설정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이곳에서는 저희 라벨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 이곳에서는 저희가 핸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기 훨씬 편하게 이 상태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넣고 자 여기 있었죠. 이거를 그대로 연결할 건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 레퍼런스만 핸들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핸들이니까. 그리고 요거를 스위치를 그대로 연결해 주면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하면은 핸들이 껐다 켰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핸들에 가서 핸들 사이즈를 저희가 뭘로 설정했었나 찾아보는 거죠. 이 트랜스폼 노드에 있는 요걸 가지고 핸들을 조정했네요. 요 핸들의 스케일 이게 트랜스폼 엘리먼트 노드를 가져와서 이거를 좀 더 키워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인풋에 있는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S 그리고 여기에 보면 Y랑 Z 트랜스폼의 스케일 Y 다시 스케일 Z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 아까 Z가 이쪽일 것 같아요. 한번 연결해 보죠. 네, 맞네요. 요거를 위로 올리고 그리고 Y는 Y에다가 요렇게 연결하니까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의 컨트롤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밍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X그룹으로 묶어 주시고 얘 이름을 X그룹이 아니라 핸들이라고 하고 스포이드로 이걸 찍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이 부분은 라벨이었으니까 우클릭하고 X그룹 이 부분은 라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첫 번째 사이즈는 거의 프레임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우클릭 컨버트 여기는 이름은 사이즈라고 하고 색깔은 프레임 이렇게 바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서랍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